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 한국 경제는 중국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로존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이준 앵커가 봤을 때는 유로존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도 개선이 되긴 했지만 어제 시장에 영향 거의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또 제조업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이번에 그 지표 발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표 발표의 전반적인 모습은 개선은 되고 있으나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통화 가치로만 보면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통화 가치라는 측면에서 통화 가치 측면으로만 보면 G2는 견조하고 유럽은 여전히 취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 인덱스인데요. 유로화 인덱스의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에 어설픈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전저점 테스트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만약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이라든지 뭔가 나오게 되면 지난 저점 수준인 1.25 라인을 강력하게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통화는 달러가 아니라 위안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달러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위안화 흐름이 가장 강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위안화는 다시 한번 저점으로 내려가면서 연말까지 부진한 경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통화 기준으로만 보면 유럽은 여전히 약세 지속,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제조업 지표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는 아마 미국 소비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서베이를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언제부터 연말 소비를 시작할 거냐라는 질문에 11월이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12월 달이 한 20% 정도 되니까요. 실제로 11월, 12월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진입하는 시기 이전에 이미 독일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요 제조업 국가들은 많은 물건들을 빠르게 생산해서 미국으로 실어 날라야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9월 달에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동차 부품의 일시적인 판매 둔화를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는 비교적 견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미국의 12개월 업종별 소매 판매의 평균 동향을 보시면 자동차와 온라인 쪽의 흐름들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 경로와 미국 시장의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시장 회복 자체는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나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기준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동향 자체가 미국의 소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미국의 소비 시즌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제조업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과 중국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여전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하나 드러나는 특징은 아마 소매업종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소매업종은 여전히 큰 박스 안에 묶여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쪽으로 모바일 쪽으로 많은 것들을 뺏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미국 소비의 감소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4분기 미국 소비를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독일의 주요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여주셨던 조사에 따르면 11월과 12월 거의 60% 정도 소비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소비 시즌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목 소비 증가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가가 특히 휘발유가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금 휘발유 소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이 명목 기준으로, 실질 기준이 아니라 명목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섹터 쪽에서 휘발유나 원자재 가격들이 확 빠져버리면 전체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수량 기준이라든지 실질 기준으로 그것을 바꿔버리면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소비 개선의 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소비를 다 늘릴 거냐, 아니면 품목별로 차별화가 있을 거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품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미국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나 에너지 쪽이다라는 이야기 아까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특히나 자동차 업계에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어제 현대차 크게 올랐잖아요.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받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국내 미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내구 소비재 그리고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효과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9월 달까지의 수출 동향을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미국과 EU는 정체, 그리고 중국 쪽에서 약간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선진국 쪽의 이 둔화 흐름은 유럽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죠. 유럽 쪽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 쪽은 여전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 이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의 회복도 뭐 다소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월 평균 수출을 보시면 9월, 10월에 중국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11월, 12월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수출이 더 많이 증가했던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종목에서는 자동차 업종 전부, IT 업종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세트보다는 부품 쪽에서도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4분기 지표, 그리고 4분기 미국 소비 회복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클레이즈 측의 의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그에 따라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슈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중국 경제가 나쁜 것인지 현재 상황 좀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이 바클레이즈의 의견은 그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기 전에 중국 경제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가는 것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주요 지표들 중에서 산업 생산을 뺀 나머지 지표들이 모두 둔화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투자 쪽에서는 철도 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산업 생산 쪽에서도 일부 가공무역 수출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약화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물 지표들이 모두 안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의 내수를 결정할 수 있는 소매 판매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나눠서 GDP와 고정자산 투자를 살펴봤을 때요. 중국의 특징은 1차 산업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은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은 새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둔화되고 있지만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GDP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절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도 미국에 비해서도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비교해서도 중국의 경쟁 우위에 놓여 있는 1차 산업이 지금 중국 경제를 버티게 하는 일종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과는 달리 농업, 임업, 광업 쪽에서는 오히려 고정자산 투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만 지금 보호하다 보니까, 이쪽만 키우다 보니까 전체는 뭔가 안 좋아 보이지만 한국이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조업의 둔화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무역 지표를 보시면 수출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출 증가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감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중국의 이 수출 증가가 지역별로 봤을 때 EU, 미국, 아세안 모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라기보다는 중국 내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실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중국 경제 특징을 봤을 때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냥 기대했던 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빠서 혹시라도 뭔가 대책을 주지 않을까, 유동성 대책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리는 여전히 좀 중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되고 지금 그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한국이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클레이즈가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화학이나 IT 부품에 대해서는 다소 위험 신호를 줬고요. 네. 대신에 통신이나 소매업종, 엔터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입장들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시장 전략 쫓아가는 게 옳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전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전략이 되었든 왜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이 1년째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양상일 거다. 그렇다면 업종별 전략보다는 종목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 차별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시장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뭡니까? 중국으로 신규 진출하면서 혹은 글로벌 시장으로 신규 진출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이나 글로벌 쪽으로 신규 진출하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IT 부품 쪽에서는 프리미엄이거나 확실하게 프리미엄이거나 아니면 해외 대비해서 경쟁 우위에 놓여 있는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전략, 또 종목들도 계속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5년도에도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의 투자가 좀 더 유리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 경제 구조적인 변화, 이에 따른 한국 경제 대해서 증시의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장 이슈도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선전략 이어갑니다.